지금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아세요? 좀 깜짝 놀라실걸요? 지금 저희가 이제 파이브가이즈 건너편에 와 있는데요. 강남대로에서 아마 최근 가장 핫한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대기인원들이랑 매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파이브가이즈 자체가 지금 하나갤러리아에서 직접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브랜드잖아요. 1호점이 강남에 있고 2호점은 최근에 이제 더현대서울, 여의도에 오픈을 할 거라고 발표가 났는데, 이 파이브가이즈 매장 자체도 두 개 층에서 약 184평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아세요? 좀 깜짝 놀라실걸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액이 최소 2억, 두 개 층 이용을 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좀 자리가 좋은 게, 예전에 1층이 96평이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보증금 120억에 월세가 1억 3천입니다. 1층 96평짜리가. 보증금 120억이요? 저희가 꼬마 빌딩들 임대료 산정할 때 보면은 보증금은 보통 월세에서 10개월에서 12개월치를 많이 잡아요.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작기는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진짜 과한 임대료, 보증금을 낸 거죠. 근데 파이브가이즈 자체가 지금 하나갤러리아에서 최근 압구정 로데오역 앞에 또 거의 90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건물 매입을 했잖아요. 아무래도 갤러리아 백화점이랑 연계해서 MZ세대 유치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 봐서 아마 파이브가이즈가 2호점 그리고 3호점까지 확장이 되지 않을까, 점포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파이브가이즈에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30분 이상 기다려서 먹을 정도의 맛은 아니지만 맛있다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맥도날드 세대라 지금 같은 경우 테이블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침 일찍 와갖고 먼저 예약을 걸어 놓으면 30분 이내에 오게 되면 이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줄 서서 기다리진 않습니다. 주말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한 5시간, 6시간 기다려서 이제 먹고 그러더라고요. 이 파이브가이즈 위치가 위에 신논현역 쪽에는 이제 슈퍼두퍼라고 해서 BHC 그룹에서 들려온 햄버거 매장이 있고, 밑에는 이제 쉑쉑버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파이브가이즈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매장 중에서 파이브가이즈 위치를 제일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우리가 역세권 역 앞이 좋아, 물론 역 앞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에 어떤 임차인이 들어가는지도 포인트가 되거든요. 잘못 들어가면 그냥 흘러가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파이브가이즈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 정류장부터 해서 건널목을 바로 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뒤쪽에는 먹자랑 클럽이 있는 메인 위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입지적으로 파이브가이즈의 위치가 이 세 매장 중에서 더 우위의 점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역 앞에 있으면 좋긴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역이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차라리 횡단보도 앞이 훨씬 유도인구가 많은 거죠. 그래서 강남역에서 뭐 뉴욕 제거도 예전에 유명하긴 했지만 지오다노 건물, 거기서 많이 만났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서 흘러가는 위치가 아니라 직객을 하고 머무는 그 자리가 제일 좋은 몫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브가이즈가 냉동고가 없대요. 냉장으로만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파이브가이즈가 원래는 좀 더 일찍 우리나라에 도입되려고 했는데, 가장 파이브가이즈가 맞는 감자를 찾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방에 있는 감자를 캐서 독점으로 공급한다 그러더라고요. 손예진 씨 건물 앞으로 이동을, 지금가 있는 위치가 굉장히 핫했던, 바로 손예진 씨가 매입을 하신 부동산의 위치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위에 넣어드릴 텐데, 금액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같은 강남역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위치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포인트 되는 내용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매입은 잘했다 못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위치적으로 아쉬운 게, 강남역 상권, 특히 역삼동 상권 같은 경우는 강남역 앞에서 논현역까지 사람들이 집객하고 많이 모이고 많이 이용하는 게 대부분 강남역 쪽으로 몰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위치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약간 흘러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입을 하신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한다 혹은 리모델링을 한다 했을 때 어떤 임차인을 맞추는 게 좋을지, 잘못 받았을 때 건물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하시는데 좀 더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라인 자체가 임대료가 무시 못 하거든요. 제가 대로변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면은 뭐 30만 원 이상 받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신축 구축 구분 없이 말씀을 드리면 이면에 이면이라도 20만 원에서 25만 원 나와요. 실제로 지금 바로 여기 손예진 씨 건물이랑 마주보고 있는 이 건물 같은 경우, 예전에 1층에 분식집이 하나 있었어요. 9평짜리 분식집이었는데 임대료가 얼마 냈는 줄 아세요? 9평에서 480만 원 냈어요. 2021년도에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임대료가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럼 9평짜리에서 평당 50만 원 임대료를 내려면 도대체 분식
주식을 얼마나 팔아야지. 저도 공부를 하고 보면서 임대료가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다고 쇼크를 좀 받긴 했었어요. 아직까지도 뭐 커피숍이나 분식집 이런 게 있는 이유는 그만한 임차료를 감당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버틴다. 이제 김나영 씨 건물 쪽으로 갈 거거든요. 예, 지금 뭐 김대항 씨 건물 앞에 와 있는데 지금 온도가 35도, 피부로 느끼는 온도가 41도입니다. 와, 구독자분들께 좀 생생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정윤솔 차장님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위치 바로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 김나영 씨께서 작년에 매입을 하신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이 55평 조금 안 되는 면적이고 매입하신 금액은 99억, 평당 계산했을 때 1억 8천 정도.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 특이점이 있는 게 건물 기준 동쪽 도로랑 남쪽 도로 대지 레벨 차이라고 하거든요.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이시는 이 1층이 공부상에는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일 경우에는 연면적에는 산정이 되지만 용적률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면적이라서 지하층이지만 실제 1층처럼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효과도 있어서 이렇게 대지 레벨 차가 있는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노출 지하도 많이 고려를 하실 수가 있고, 근데 건축법상으로 여기가 지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냥 1층이잖아요. 실질적으로 1층이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연남동이라든지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세로수길 쪽으로 갔을 경우에 이런 형식으로 요즘 신축 건물들이 지어지는 사례들도 많고요. 임대인분들의 수익과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건축을 계획 중이시거나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입을 하실 당시에 이 건물을 주변에서 소위 잘 샀네 못 샀네 말들이 많으신데, 솔직히 저는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산도 많으시고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다만 아쉬운 게 여기가 일종 일반 지역이었으면 어땠나. 지금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을 해보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가로치고 옆에 안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법안이 상장이 되어서 검토 중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종상향을 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입안된 게 15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토지계획 확인을 볼 때 입안이 돼 있더라고요. 한 15년 전에도 되는 거 보니까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도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변한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풀어주겠죠. 여기 말고도 충영교회 쪽에도 또 네. 이제 입안으로 돼 있어요. 전용 주거인데 이제 일반 주거지역으로.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현장 임장하실 때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고, 실제로 지금 이 땅 같은 경우 일종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이 도로 기준으로 좌측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이쪽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도로랑 접해 있다라고 해서 다 같은 땅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셔야 되고, 직접 와서 확인을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도를 갖고 와서 지적도를, 토지가 만약에 하나는 전용 주거고 네. 하나는 일반 주거라면 가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1종 전용 주거 지역이면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 높이 올릴 수 있는 게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쪽 라인으로 보시면 건물들이 3층 이상 넘어가는 건물들 보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거 매입하실 때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 김나영 씨께서 매입하신 이유는 수익률 때문에 하지 않았나. 그 당시에 매입가 대비해서 계산해 보니까 수익률이 3.5% 6% 정도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연예인분들 투자하시는 성향을 보니까 단타로 매입을 해서 하는 매매가 아니라 장기간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 명의로 또 가지고 계시니까 나중에 매각을 하실 때 길게 가지고 계실수록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세 효과도 같이 누리실 수 있다는 점을 이용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상향이 됐으면, 바뀌었으면 좋은 게, 지금 일반 일종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임차를 받는데도 제한이 있잖아요. 잘 들어와야 이제 카페, 스튜디오, 사무실인데 일반 음식점 안 됩니다.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그 외에는 일종 일반만 가더라도 일반 음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차장님 누구 닮았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혹시 문 씨인가요? 제가 문천식 씨 닮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명현만 명현만. 요즘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용어과 좀 했었다 보니까 운동을 또 했었어가지고. 원래 여기 말고도 임장 강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2, 3주 동안에 자료 준비하고, 만약에 다음번에 또 다른 지역으로 임장 강의 할 때 있으면 제가 또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불러만 주신다면 어디든. 예,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